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께서 선교지에 가면은 길거리에서 이런 걸 자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도를 가시든 인도네시아를 가시든 태국, 베트남, 미얀마 이런 국가에서도 다 이런 걸 처음 보면 누가 피터하고 갔나 해서 깜짝 놀랄 수 있거든요. 그게 요것을 씹은 거예요. 요거는 진짜 길거리에서도 흔하게 팔고 있고요. 되게 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씹고 그대로 그냥 아무데나 붙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데나 있는데 저희가 인도네시아 순바르 가게 되면 제일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중 하나가 이 게세마네 교회입니다. 이 게세마네 교회에서도 보면 여기 보시면은 요런 마크들이 있고 이거 화대에서 보면 또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런다는 겁니다. 저희 작년에 사역했던 여기 함춘아 선교사님이라는 저희 선교사님 뒷모습이시거든요. 그 옆에도 여기 보시면 확대해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는 곳에서도 이런 거를 어디에서나 뵙고 씹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빛낭이라고 하는 그 빛낭 열매, 야자 열매의 씨앗이에요. 그것을 잘 익힌 다음에 말리면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그 딱딱해진 것을 이제 빛낭 잎이랑 그 다음에 소석회랑 섞어가지고 이걸 씹는 겁니다. 그것을 소위 제텔피드 혹은 인도에서 보통 빵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씹고 이렇게 뱉는 행위들이 굉장히 동남아시아 이쪽 국가에서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야 할 수도 있는데 담배, 술, 커피 다음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최소 지금 이게 2008년 정도 기준이거든요. 6억 명 이상이 지금은 더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인도만 봐도 2억 2천만 명 이상이 사용한다고 하고 있고 사용 연령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15세 이상에서는 20% 정도가 다 사용하고 있다. 15세부터 사용하는 굉장히 흔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도네시아 아이들 사진이에요. 작년에 가서 봤던 우리 아이들의 사진인데 보면 치아가 굉장히 이쁘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치아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보면은 우리 같이 갔다 예지가 안고 있는 아기인데 치아가 굉장히 고르고 이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많이 씹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씹는 모습이고요. 씹으면 입에서 이렇게 빨갛게 되는데 저희가 순발을 혹시 가게 되면 입구에서 막 맞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입술이 보통 빨간 건 그 전에 이미 씹으셨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이렇게 바뀝니다. 굉장히 딱딱해요. 그나마 이 씨앗을 말려가지고 딱딱해지면 일반적인 칼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때 특수칼을 사용할 정도로 딱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긴 게 치아가 마모됩니다. 여기 보면 에나멜 날라갔죠? 날라갔고 색소 같은 게 침착이 됩니다. 검은색 보통 다크 블랙으로 침착이 된다고 하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걸 왜 씹냐라고 했을 때 효과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은 논란이 있어요. 충치를 예방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건 논란이 있어요. 충치를 예방한다는 보고도 있고 아니라는 보고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보통 양치를 못하는 국가에서 많이 씹어요. 되게 양치 대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외에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럼 이 치아가 아파서 그리고 치아도 솔직히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치과 선생님들 오늘 학교 배진우 선생님이 안 오셨는데 보면은 다 그 치아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걸 계속 찍다 보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섬유질화가 결과적으로 딱딱해진다고 일반인 분들은 그냥 딱딱해지고 질겨진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인분들은 파이브로시스가 생깁니다. 오랄 서핑페자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고요. 이게 암 전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 입을 벌리지도 못합니다. 파이브로시스 섬유질화가 굉장히 심해져서 그렇게 되고 구강암으로 발전하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급 발암물질이 암을 잘 발생시킨다는 게 아니라 근거가 명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구강암을 일으키는 것으로는 밝혀진 물질입니다. 근데 끊으라고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운동은 거의 없는 거의 유일한 발암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마모도 일으키고 착색도 일으키고 그리고 이 턱관절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턱이 굉장히 딱딱하다 보니까 턱관절의 손상도 많이 가게 되고 암까지 발생시키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이걸 왜 씹냐? 그냥 양치하려고 씹는 건 아니겠죠? 이
빛낭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아레콜린이에요. 이 아레콜린이라는 성분을 보면 요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뭔지 아시면 천재겠죠? 이게 니코틴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무스카린성 수용체, 무스카린이 리셉터랑 니코틴이 리셉터의 파셜 아고니스트, 부분적 작용제로 일을 해요. 그래서 무스카린성 수용체를 자극하니까 침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막 소화기관에 액체도 많아지고 땀도 많아지고 이런 그 작용들이 있고요. 니코틴성 수용체를 자극하니까 담배 피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성분이 아레카이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바라고 하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이거의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다시 재흡수되는 것을 막는 물질인데 보통은 경질에서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약들을 써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경질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걸 씹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좀 마이너하게 사용하는 것들로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끔 사용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약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약을 사용하면서 니코틴 리셉터도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불안감이나 우울증 해소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리셉터들을 다양하게 자극을 하다 보니까 갖는 효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이런 모노아민 혹은 카테클라민 이런 성분들의 물질들이 증가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유포리아. 이게 가장 큰 아마 씹는 이유일 거예요. 그리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 그리고 막 집중력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땀과 침이 증가하니까 요것 때문에 충치가 좀 감소하는 거 아니겠냐, 침이 특히 증가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고, 각성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불안감 해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스포츠를 할 때 막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씹고 경기를 나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질이 씹자마자 5분 이내에 다른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자료에서 보면 1분에서 3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몸에 쫙 흡수가 돼요. 그럼 뭐가 잘 되죠? 중독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독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중독으로 발전할 때는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효과를 하자마자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작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흡수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중독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아실 필요 없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있고요. 다양한 작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거고,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 빛낭 열매를 뭐 인도나 이런 나라에서는 담배랑 같이 씹기는 합니다. 그러면 담배 때문에 중독될 수도 있으니까 이 빛낭 자체가 중독이 있냐? 실제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빛낭 열매는 부분적 작용제라고 했어요. 파셜 아고니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금연치료제의 기전과 똑같습니다. 바레이클린이라고 하는 금연치료제랑 똑같거든요. 그럼 이것만으로 중독될 수 있냐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이 논문 데이터 자체는 솔직한 얘기로 좀 믿을만하진 않아요. 왜냐면 스키조프레니아 환자가 16%라고 돼 있어가지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조현병 환자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보면은 이런 거 다 자세하게 아실 필요 없고, 중독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일어나자마자 너무 많이 생각이 난다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포기한다든가 그러한 증상들이 있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거는 40%가 그 중독 기준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이 수치 자체가 중요하진 않지만 이 물질 자체가 중독성을 갖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빛낭 자체가 문제냐? 빛낭 자체도 암을 발생시키니까 문제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담배나 이런 다른 물질의 중독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빛낭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청소년기부터 많이 시작을 합니다. 담배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위험한 걸 알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들한테 담배 씹으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같은 경우는 15살 이때부터 벌써 빛낭을 씹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씹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담배까지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담배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에 이런 중독이 될 가능성도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담배는 해롭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 빛낭 열매에 대해서는 해롭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그래서 청소년부터 중독이 되고 그게 다른 물질로의 중독까지 퍼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빛낭을 못 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담배 못 끊는 거랑 뭐 비슷하긴 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흡연율 굉장히 많이 감소했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는 분위기예요. 우리나라 90년대 초반 드라마만 보도 병원에서 담배 피고 버스에서 담배 피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낭을 어디에서나 씹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바닥에 빈낭을 씹어서 뱉은 흔적들이 많은 거예요. 또한 캠페인을 하기가 어려워요. 빈낭을 끊자, 빈낭 위험하다라고 캠페인을 하기에는 대부분의 후진국 국가입니다. 특히 인도 서부에서 이 빈낭 열매를 굉장히 많이 심고 그걸 많이 수출하는데, 그럼 이 빈낭을 통해서 얻는 수익, 이 사람들이 굶게 되는 거예요. 돈 벌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지주의 캠페인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형 국가들이 대부분 조금 살기 어려운 로우 인컴 컨트리가 많다 보니까 암이나 이런 중독 치료는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나라들은 가난이 먼저고요, 배고픈 게 먼저고요, 영양실조가 먼저고 감염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도네시아 순발을 가보면은 진료 보는 환자들마다 다 피를 토해본 적이 있다라고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청진해 보면 저희가 전형적인 그 위치에서 아리크라고 하는 거기 전형적인 위치에서 크래크, 심장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아, 결핵을 한번 걸리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결핵이 굉장히 흔하고요. 우물물을 마시는데 우물이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설사 환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감염병 자체가 굉장히 흔합니다. 컨트롤이 우리나라만큼 잘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동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뭐 50만 돼도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신바선만 해도 그렇게 불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암에 걸려서 죽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암에 걸려도 보통 40대는 넘어서 걸릴 거잖아요. 보통 이게 오래 씹는 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죽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리고 사형 중단에 대한 연구도 진짜 부족해요.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금 가능성 있는 치료제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레니클린이 일단은 대두가 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이 빈낭이랑 메커니즘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부분적 화살 아고니스트, 부분적 작용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기전으로도 한계가 있는데 문제는 또 있어요. 너무 비싸요. 이게 대충 2주에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싸다고 느끼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같은 메커니즘이다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부프로피온이랑 그 다음에 또 다른 항우울제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바레니클린과 부프로피온 이거 둘 다 우리나라에서 금연을 도와주는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자체도 이 빈낭이 니코틴 수용체를 자극하는 건 맞는데 너무 거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담배랑 연관되어서 연구하는 것밖에 거의 없습니다. 이거 말고 연구가 없고요. 그 외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서 연구한 건 없고 동물 실험에서 항우울제들이 효과가 보였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빈낭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우울한 것 같다, 이런 결과들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항우울제를 썼을 때 빈낭 사용이 줄어드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중독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흔하게 할 수 있는데, 중독은 대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중독은 대체가 안 돼요. 술에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에게 술 대신에 그럼 담배를 펴봐라. 그러면은 난 담배를 피니까 이제 술은 안 마셔도 돼. 그러나요? 술이 담배의 욕구를 억제해주지 않죠. 그럼 이번에 커피를 마셔봐라. 그럼 커피를 이제 하루에 5잔씩 마셔요. 그럼 나는 커피 마실 동안은 담배 생각이 안 나.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술 마실 때 담배 생각 더 많이 난다 그러고요. 커피 마실 때 담배 생각이 더 많이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어떤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오히려 시너지가 나면 시너지가 나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중독 전문가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중 하나가 승화를 시키면 된다예요. 어떤 욕구를 뭐 운동이라든가 공부로 승화시킨다. 너무 듣기 좋잖아요. 승화 되는가요? 저기 남자 선생님들 특히 성교육할 때 오셔가지고 여자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성욕을 되게 잘 푸는 방법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운동하면 성욕이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중독을 승화로
없애겠다, 대체하겠다, 이것도 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왜 술 취하지 말라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올까요? 그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다 어딘가 비어있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비어있는 것을 채우기 위한 행위로 어떠한 뭐를 씹는다든가 뭐를 먹는다든가 그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중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줘야 되고 저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사랑을 느껴서 그 빈 곳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로도 나옵니다. 이게 빛낭의 그 중독이 종교마다 얼마나 다른지를 분석한 2021년 논문인데, 보시면 무슬림이나 힌두에 비해서 크리스찬들이 중독이 더 적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덜스보다는 높으니까 그러면 종교 없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나라들은 보통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이 수치는 거의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중독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복음을 더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저희가 그럼 교회에 왜 그럼 빛낭을 싣고 있냐? 혼합주의 신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찬이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를 해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를 토착화시키는 게 아니라 혼합주의가 가는 거죠. 다시 자기의 문화는 그대로 가고 거기에 그냥 예수님을 자기가 자기 입맛대로 껴맞추는 것 때문에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에서 벗어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중독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럼 무엇이 필요할 거냐? 이 결과적으로는 끊을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전도도 나가야 되는데, 빛낭 사용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빛낭을 씹을 수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도심으로 갔어요. 그때 다른 물질에 실제로 많이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실제로 중독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캠페인이나 이런 걸 하는데 더 큰 근거를 갖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빛낭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 빛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빛낭을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다른 수입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확한 결과들, 연구 결과들이 지금 굉장히 허술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확한 결과들을 토대로 그래야 이제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나라가 담배를 많이 줄였듯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캠페인이 또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대체 물질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슬람을 갔는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천연 칫솔이에요. 이거 근데 이슬람권에서 많이 자라니까 아마 서인도 빛낭을 가장 많이 키우는 곳이 인도의 서쪽이거든요. 거의 빛낭의 80%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 주면 요걸로 좀 팔고 장사도 이걸로 좀 하고, 이게 굉장히 치아 건강에도 좋다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저희가 양치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있어요. 그걸 믿을 만하냐는 또 다른 얘기지만 그만큼 치아 건강에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로 좀 대체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박경희 선생님. 됩니까? 네. 그리고 빛낭의 그런 양약적인 효과가 어떤 질병을 치료로 하는 거에 대한 이펙트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약으로 제조를 했을 때 빛낭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중독하는 데 파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한테 납품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되고 있고요. 빛낭이라고 하는 아레카노세, 아레콜린 방금 성분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많은 리셉터를 작용을 한다는 거는 치료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고, 우울증이나 이런 치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논문 나오는 수준이 MDPI라고 하는, 솔직히 돈만 내면 받아주는 저널, 거기에만 어세트되어 있는 수준, 그 이상의 연구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거를 약으로 바꾸는 거, 그것도 하나의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천 형제님. 저는 이거 연구할 생각이 있어요. 제약회사를 하나 차려서.
오리지널 그 오리지널 점점 꿈이 커지는데 연구할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 어쨌든 우리가 순마에 가기도 하고 선생님이 직접 가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치료하는 기간이 되게 단기간이기 때문에 이미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정신건강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지만 맞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직 중독이 되지 않은 상태의 연령대의 아이들한테 이게 담배만큼이나 나쁘다는 거를 어느 정도 교육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서 네네. 혹시 그런 건 하실 생각이 없는지. 왜냐면 보건교사들도 가고 맞아요. 이번에 간호사들이 많이 가는데 외과의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중독되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주기는 어려운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한테 뭔가 교육을 한다던가 그런 교육 자료를 선교사님한테 드려서 어린아이들이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는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걸 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거 넣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 그 신의선자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문화적으로 이거 씻는 게 용납되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고 문화 우월주의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접근 자체를 좀 조심스럽게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솔직히 쉽진 않은 문제더라고요. 네네, 쉽지 않은 문제긴 하더라고요. 네. 유나는 무슨 맛이 나요? 근데 되게 달달한 맛이 난다고 써 있어요. 논문에 실제로 써 있고, 근데 보면은 이게 빛낭 자체만 씹진 않거든요. 그 빛낭이 처음에 과습되기 전에는 달달한 과육입니다. 과육. 그래서 일반적인 칼로도 자를 수 있는 과육인데 이걸 말리고 보면은 많은 걸 섞어요. 네, 수산화칼슘도 섞고 그래서 라임 같은 걸 또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신맛이라든가 이런 맛들이 좀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 따라 다르면 추가 혼합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추가 혼합물에 뭐 민트나 이런 자극적인 향신료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향신료가 또 이게 강한 임팩트를 하게 돼요. 맞아요. 역시 약사님. 약사님. 이거 pH 변화 때문에 쓰는 거 맞습니다. pH 변화 때문에 씁니다. 소고제 나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레폴린이 한번 그 춤춤 같은 거 있잖아요. 테이프웜. 네. 이거를 한번 처리하는데 이게 완전한 드러그화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연구를 봤던 것 같은데 그게 그쪽 촌충 같은 것도 마비를 시켜서 투충제로 조금 섞으려는 노력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워낙 건드리는 리셉터가 많다 보니까 네. 독성이 좀 있어서 안티바이오틱스에 대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까 충치 얘기할 때 침샘 자극뿐만 아니라 그런 미생물을 죽이는 것도 충치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코이카로 네네. 인도네시아 옆 동네인 동티모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동티모르 네. 있었는데 저희 학생도 저런 거를 이제 씹어 먹는 거는 봤거든요. 네. 봐서 이제 제가 관찰했던 거는 애들이 밥을 못 먹어요. 네. 그 약간 그 식사 대용으로 저게 되게 쌌거든요. 되게 쌉니다. 저게 되게 쌉니다. 근데 양 되게 많은데 되게 싸서 네. 뭔가 아이들이 결식을 해서 그걸로 약간 대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있어서 그 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좀 배가 좀 채워지면 걔네들을 좀 덜 먹지 않을까, 덜 쓰지 않을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순바가 됐든 서인도가 됐든 뭐 동티모르가 됐든 기본적인 거는 좀 결식으로 인해서 대체할 만한 거를 찾다가 전문을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네, 진짜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고픈 나라들에서 많이 씹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도 있어요. 배고픔 자체가 우선순위가 높고 특히 이게 싸다 그랬잖아요. 쌉니다. 근데 이건 캠페인으로 가면 이건 비싸게 만들 수 있게 우리나라도 원래 담배는 싸요. 근데 그게 세금 먹여가지고 비싸진 거라서 우리가 쉽게 못 사는 거지. 원래 담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런 중독성 물질은 쌉니다. 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고. 네, 배고픔을 먼저 해결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근데 그걸 저희가 단기적으로 해결해줄 수는 없으나 같이 가야죠. 네, 저희 이것만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만 연구하면 되는 건 아니고 그 환경까지 같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럼 그 나라에서 이거에 대한 피해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거고 지금은 배고픈 게 먼저니까 이거 관심도 없다가 그 다음에 중독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 이런 걸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결핵에 대한 퇴치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담배에 대한 금연 요구도가 높아진 것처럼 일단 배고프면은 솔직한 얘기로 중독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연구도 있나요? 빛낭 설문조사를 해서 빛낭을 그분들이 왜 씹는지 나한테 배고파 씹는다 아니면은 아, 기분이 그거 올라 있습니다. 씹는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걸 씹으면 치아가 튼튼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충치예방. 오히려 거꾸로. 네, 맞습니다. 그렇지 그것도 있고 여기서도 뭐 기생충도 예방하고. 네. 그래서 제가 미스워크라는 것을 대안으로 일단 제시를 해본 거고요. 그 왜 씹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있어요. 아까 그 논문도 요 논문에서도 왜 씹는지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는데 이게 2008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여기 제목 보면은 의존성이 있느냐 하면서 왜 씹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청소년들 그 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씹었던 그래서 담배로 발전하는 그 과정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왜 씹는지가 나오는데 어떤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리진 오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으로부터 씹기도 하고 여기 요거는 이게 피규어 2인데 피규어 1에 여기 또 왜 씹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피규어 1에 혹시 필요하시면은 청소년들이 왜 담배와 아레카노를 시작하는가 이 논문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 보내드릴까요? 안 보여요. 올려주세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네, 저희의 알겠습니다. 레퍼런스가 2022에서 2031년도가 아니고 페이지겠죠? 깜짝 이거 2020년이고 네 이거는 페이지입니다. 페이지죠. 깜짝 놀랐어요. 추천해서 구글 폼에서 정석대로 씁니다. 설마 네. 이러면서. 네, 정석대로 항상 페이지 레퍼런스는 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